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월 11일 날 동결했습니다. 3.5%. 지난 2월에도 동결. 이번 4월에도 동결. 뭡니까 이거?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져도 나 모르겠다. 나 몰라라. 그냥 이렇게 막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냥 정치인 형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다가는 202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는 더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주춤한 물가를 더 요동치게 만들려고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미국은 5월달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올립니다. 0.25%. 그러면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 간격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만들겠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지금도 마지막까지 걸려들지 않은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연끌하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끌하면 어떻게 됩니까? 23년 하반기부터 가상금리 매겨서 금리 더 올려서 부담게끔 해서 금융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그냥 수십 년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꽤나 무서운 일이죠.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다들 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꼬드기고 온갖 얘기들을 해놓고 저렇게 이제 빚쟁이로 전락을 시킨 거죠.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어 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법.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사업만 하면 다 수십억을 번대요.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조회수를 먹고 계속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투자하라고. 자기한테 투자하면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부자 되는 길이 있는데 되게 쉬운데 자기 말 들으라고. 자기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이런 얘기한 놈들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으면 이번에는 올릴 법도 한데 안 올리는 거죠. 앞으로는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가 아니라 1.75%, 2.0 그 이상으로 벌어지면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국의 경제 위기가 재앙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23년에는 안 내릴 것 같고 24년쯤에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곧이어서 바로 내릴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5.0, 한국은 3.5. 5월달이 돼서 미국이 0.25 올리면 미국이 5.25, 한국은 3.5. 이 상태에서 미국이 내년쯤에 24년쯤에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서 겨우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차를 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대거 진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좋아지겠습니까? 부동산이 좋아지겠습니까? 코인이 좋아지겠습니까? 앞으로 온갖 일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역수지 적자 13개월째, 경상수지 적자 2개월째, 매달 100달러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1년이면 100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이 상태로 1년, 2년 가면 한국은 신용등급 하락에 온갖 충격적인 물가 대폭등에 서민들의 삶이 재앙으로 아마 치닫을 게 분명한 거죠. 이게 IMF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의 정부가 별일 아닌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놈이 문재인 정부 때 엉망이었다, 개판이었다. 그렇게 아무리 비방을 해본들 지금의 대응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 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뭐 복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걸 부인하려는 생각 절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개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원흉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든 폐악질이죠. 그걸 절대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절명의 되게 어려운 시기, 되게 살얼음 걷는 매우 중요하고 두려운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조차,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가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내심 4월달에는 금리를 올리길 바랬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저 한국은행 금통위에 있는 위원들 전부 다 만장일치 비슷하게 저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뭡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냥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인간들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쉽지 않겠구나. 많이 어렵겠구나. 혹독한 충격들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의 경제가 초토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면서 삶을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의 정부도 지금의 나라도 경제부총리든 누구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공짜 바라지 말고 공짜 점심 기다리지 말고 세상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